제가 30대 초반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바쁘게 매일 출근하면서 야근하면서 월급을 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 월말이 되면 통장은 텅 비어 있고 도대체 어디에 돈을 썼길래 이렇게 돈이 없을까? 배달도 줄이고 나는 아끼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보면 더 이상했어요. 저 말고는 누구는 코인으로 얼마 벌었다. 누구는 미국 주식에서 얼마 수익 났다. 누구는 또 ETF 매달 모은다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나는 월급 들어오고 카드값 나가고 보험료 빠지고 월세 나가고 그리고 나면 잔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나는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저만 그랬던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한 달에 2천만 원씩 저금을 하게 된 입장에서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바꿔야 하는지도요. 먼저 같이 뜯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한 달에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월세금, 대출이자, 통신비, 보험료, 자동차 할부, 그리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각종 구독 서비스. 이거 다 하면 지금 얼마죠? 한번 머릿속으로 덧셈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걸 한 번도 제대로 계산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냥 카드 긁고 월말에 카드값 나가고 또 긁고 이거의 반복이잖아요. 근데 막상 계산을 해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월급의 절반, 많게는 60%가 손도 안 댔는데 이미 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고정비의 함정입니다. 예전에는 통신비가 한 5만 원이면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핸드폰 요금에, 인터넷 요금에,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유튜브 프리미엄, 뭐 각종 클라우드 구독에, 뭐 자잘한 앱 구독까지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하나는 1, 2만 원이라서 부담이 없죠. 근데 다 합치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돈을 막 쓴 게 아니에요. 나가는 항목 자체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여기에 30대만의 특수한 상황이 더해집니다. 20대 때는 없던 지출이 30대에는 생기잖아요. 결혼 준비하면서 목돈이 들어가고 아이가 생기면 육아 비용이 들어가고 부모님 안 챙길 수 없죠. 용돈 챙겨드려야 되죠. 친구들 결혼식 축의금 같은 것들 내야 되죠. 이런 경조사비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훅훅 나갈 때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래요. 아, 이 나이쯤 됐으면 차 한 대는 있어야 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보험은 어떻고요? 주변에서 다들 뭐 이거 안 들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러니까 한 개, 두 개 가입하다 보면 어느새 꽤 큰 금액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다 나쁜 지출인가요?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들어오는데 나가는 파이프라인은 훨씬 많아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20대처럼 1,000원, 2,000원에 벌벌 떨지는 않잖아요. 뭐 이 정도 금액은 괜찮지.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하루에 몇 번씩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편의점에서 음료 하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쿠팡에서 급하게 주문한 생필품, 배달비 포함해서 시킨 저녁 한 끼. 이거를 학문적으로는 소비의 무감각이라고 해요. 카드를 쓰면 현금이 나가는 통증이 없으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소비를 줄이면 되잖아요. 커피를 끊고 배달을 줄이면 되잖아요. 맞는 말이거든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게요. 하루 커피 5,000원. 이걸 아끼면 한 달에 뭐 한 15만 원, 1년이면 한 180만 원 되겠죠. 1년에 180만 원 모아서 여러분 인생이 당장 드라마틱하게 바뀌나요? 솔직히 안 바뀝니다. 종잣돈이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은 적어도 있어야 뭐라도 한번 해보죠. 근데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절약이 쓸모없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180만 원을 모아내는 통제력조차 없으면 1,000만 원이라는 종잣돈은 평생 모을 수가 없습니다. 절약은 자본주의라는 경기를 띄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뭐 입장권이랄까요? 근데 문제는 입장권만 끊어놓고는 정작 경기는 안 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가 어떤 건지 아세요? 투자할 돈이 없는 진짜 이유는 수입 구조가 월급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절약은 수비죠.
월급 뭐 2, 300 받는 구조에서 10% 아껴서 수비만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경기는 없어요. 월급에서 10%를 아끼면 30만 원이지만 수입을 하나 더 만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오면 내가 아낀 것보다 파이가 훨씬 커지잖아요. 이게 쌓여서 종잣돈이 되고 투자가 시작되면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딱 이렇습니다.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지출 구조부터 점검을 하세요. 고정비를 지금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이거 지금 당장 없애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게 보일 겁니다. 안 보는 구독 서비스, 중복된 보험만 정리해도 매달 10만 원 정도는 우습게 남습니다. 그리고 월말에 각 항목별로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뭐 식비, 교통비, 쇼핑 지출, 통신비, 보험료, 뭐 대출이자 월세 등등 모든 항목을 정리해서 카테고리별로 나눠보면 내가 어디에서 확실히 줄일 수 있겠다. 어떤 카테고리에서 과소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내가 이거는 얼마까지 줄이겠다 하고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해주세요. 종착점이 어딘지 모르면 제대로 걸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둘째는 지출을 손으로 직접 기록을 하세요. 뭐 요즘 어플로 카드를 연동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어디에 얼마 썼다 나오죠. 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 방법이 쉬워질수록 더 안 보게 돼요. 알아서 뭐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커피 4,500원, 치킨 15,000원 이렇게 직접 써보세요. 그럼 손으로 적었을 때 느껴지는 그 불편함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렇게 불편함을 느껴야 지출을 하면서 고통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뭐 카드 쓰지 말고 현금을 써라 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현금 쓰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하면 보통 퇴근하고 대리운전을 하거나 배달 알바 뛰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본업만으로도 이미 너무 힘들잖아요. 퇴근하고 내 시간과 체력을 갉아먹는 이런 어떤 노동 집약적인 부업은 절대 오래 못합니다. 잘못하면 병원비가 더 나오거나 정신적으로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로 지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노동력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시스템 부업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에어비앤비 같은 공간 대여 사업입니다. 내가 출근을 해서 내 일을 하는 동안에도 주말에 집에 쉬거나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가 세팅해둔 공간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 이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세팅할 때만 품이 좀 들어갈 뿐이지 이게 한번 굴러가기 시작을 하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매달 뭐 적게는 100에서 한 300 정도까지의 추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내 몸이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단 여기서 나온 수익은 절대 생활비로 쓰지 말고 100% 모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 모인 돈으로 반드시 투자를 시작을 하세요. 아끼고 모으기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통장 속의 돈의 가치는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0년 전에 국밥 한 그릇을 먹으려다가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낀 5,000원을 은행에 고이 넣어뒀다고 칠게요. 아마 10년 동안 이자가 붙어서 한 6,000원쯤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서 국밥 한 그릇 드실 수 있나요? 요즘 국밥 한 그릇 먹으려면 뭐 10,000원, 12,000원 이렇게 하죠. 마트에서 장 보는 생필품의 물가는 더 무섭습니다. 뭐 사과 몇 알 집었는데 10,000원이 훌쩍 넘어가고 과자 한 봉지, 뭐 라면 한 개도 가격이 예전 같지 않죠. 은행에 내 돈 5,000원을 넣어놔서 6,000원으로 금액이 늘긴 했지만 결국 물건을 살 수 있는 진짜 가치, 즉 구매력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주식이든 뭐 ETF든 부동산이든 여러분이 공부하고 선택을 해서 돈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앞서 만든 공간 대여 사업으로 벌어들인 추가 수익을 100%이 투자금으로 굴린다면 그 속도는 몇 배로 빨라질 겁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돈이 없다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돈을 펑펑 써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구조의 문제를 인식을 하셨다면 지금 당장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고정비 하나 줄이고 지출 하나 기록하고 내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는 수입, 이 파이프라인 하나 더 만들기. 이게 쌓이면 여러분의 통장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간 대여 사업이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 더 돈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